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정치권이 극한 충돌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야당이 강하게 반대해온 인사를 지명하고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내일 국회 개원식은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불참을 시사하면서 연기됐습니다. 먼저 이동관, 김홍일에 이은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지명됐습니다. 이 후보자의 일성입니다. 지금 방송은 공기가 아니라 흉기다. 공영 언론 다수가 민노총 조직원들이다. 이 방통위 2인 체제는 민주당이 만든 것이다.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에서 끌어내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지명했습니다.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적임자입니다. 김홍일 전 위원장 자진 사퇴 이틀 만에 지명입니다. 이 후보자는 지명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방송이 지금은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공영방송이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민노총 등 노동계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다수 구성원이 민노총의 조직원입니다. 정치 권력, 상업 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먼저 그 공영 방송들이 노동 권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독립시켜야 합니다. 이미 공모 절차에 돌입한 MBC 대주주 박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진 재편도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정부 내에서는 야당의 눈치 보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부 관계자는 김홍일 전 위원장보다 야당이 더 반발할 MBC 출신 인사를 지명한 건 공영방송 정상화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지명 직후 탄핵을 예고했습니다. 이건 최악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멈추는 것이 더 이상 망신을 자초하지 않는 거다. 윤 대통령은 금융위원장과 환경부 장관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한섭 전 기재부 2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민주당은 맞불이라도 놓듯 최상병 특검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24시간이 지나자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을 종료시키고 통과시켰습니다. 박자한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재석 190인에 찬성 189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를, 한때 찬성 의사를 밝혔던 김재섭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막기 위해 여당이 실시한 밤샘 무제한 토론은 1시간 넘는 대치 끝에 오후 4시가 넘어 종결됐습니다. 표결할 때까지는 저한테 발언권이 있는 거예요. 잘 좀 들으세요. 사항은 행정권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곽규택 의원의 발언을 강제 종료시키고 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을 실시했습니다. 과정의 논의를 토론을 중지하겠습니다. 행정부 속으로 마이크 꺼주세요. 국회의장은 의사를 정리할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 토론에서 최상병 사건을 장비 파손 사건에 비유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사망 사고가 아니라 여러 명이 예를 들어서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민주당은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대통령은 최상병 특검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이 반란표 8표만 나오면 거부권이 무력화되지만 여당은 오히려 지난 국회 때보다 낫다며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그런지 최상병 특검 법안에 찬성했던 여당 의원들 이야기 조민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대통령실은 최상병 특검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유린을 개탄한다며 강하게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 소지가 있어 재의결이 부결되었는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위헌 조항을 지적한 겁니다. 다만 여당 내 이탈 표심을 고려해 당장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에서 8명만 이탈해도 최상병 특검법은 재의결됩니다. 여당 지도부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21대 국회 표결 당시보다 내부 결속이 더 잘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결과 재의결의 찬성 입장을 밝힌 건 안철수 의원 1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민심이고 따라서 저는 여러 가지 민주당의 그 안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찬성표를 던질 겁니다. 과거 찬성 의견을 드러낸 조경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은 민주당 방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무기명 투표라는 점에서 당 지도부도 뜻밖의 이탈표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여당은 물론 윤 대통령도 내일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을 사실상 예고하자 국회의장실은 개원식을 하루 전에 연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안희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요. 오늘 지명되고 인사를 할 때부터 남달랐다면서요? 네, 오늘 3명의 장관급 후보자가 용산 대통령실로 인사를 하러 왔는데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는 남달랐습니다. 제가 인사 시간을 재봤더니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32초,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7초를 인사했는데 반면 이진숙 후보자는 6분 32초 동안 인사를 했습니다. 야, 길기도 길었지만 내용이 일단 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장관들은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보니까 보통 인사는 최선을 다하겠다, 청문회 잘 준비하겠다 정도로 마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진숙 후보자는 MBC와 공영방송 그리고 민주당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발언 수위 얼마나 셌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같은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 준칙도 무시한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비판하는 이른바 2인 체제는 민주당이 만든 것입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자, 이진숙 후보자는 어떤 인물이에요? 네, MBC 기자 출신입니다. MBC 보도본부장을 거쳐서 대전 MBC 사장까지 역임한 인물이죠. 또 최초 여성 종군 기자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 김재철 MBC 사장 시절에 홍보국장 겸 대변인, 기획홍보본부장을 두루 맡았습니다. 2012년 김 전 사장 퇴진을 내걸었던 MBC 파업에서 노조와 강경 대치했죠. 21대 총선을 앞두고는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호 인재로 영입했었고요.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당시 후보 캠프에서 언론 특보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자, 민주당은요 발칵 뒤집혀졌어요. 예, 오늘 언론 종말이다 이런 말까지 하던데요. 네, 이진숙 후보자 발표 직후에 국회 기자회견장이 굉장히 붐볐습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부터 언론개혁 TF위원, 야당 과방위원들까지 차례대로 와서 규탄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정권의 몰락을 앞당기는 자충수다, 적폐의 집합소가 되고 있다, 수위도 세죠. 민주당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MBC 내 가장 센 적폐가 돌아왔다는 분위기인데요. 김 후보자는 부인하지만 노조를 탄압하고 민영화시킬 수도 있는 반드시 막아야 될 인물이라고요. 아직 후보자로 지명됐을 뿐인데 오늘 대놓고 탄핵을 예고했습니다. 끌어내리겠다고요. 자, 이럴 걸 예고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대통령실은 왜 지명을 했을까요? 네, 어차피 누굴 임명해도 야당이 탄핵 공세를 피하기 힘들다면 정면 돌파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정권이 바라보는 방통위의 가장 큰 숙제는 공영방송 정상화입니다. 다음 달 MBC 대주주 박문진을 포함해서 KBS, MBC 이사가 임기 만료되면서 지금 공모 작업이 진행 중이죠. 대통령실은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면 바로 의결할 수 있도록 실무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하루만 출근해도 회의를 소집해서 의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해도 임명 후에야 절차에 들어가니 최소한 저 작업은 끝낼 수 있다라는 거죠. 어차피 또 탄핵만 될 수 있다면 눈치 보지 말고 강하게 밀고 나갈 후보자를 내건 겁니다. 자, 어쨌든 인사청문회는 열릴 거예요. 세게 한판 붙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 위원장을 맡게 될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오늘 SNS에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면서 강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 전에 자진 사퇴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압박하던데요. 대통령실은 오히려 민주당 과방위원이 제대로 맞설 수 있는 인물이 이진숙이라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더라고요. 청문회는 치열할 텐데 방통위는 계속 파행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지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후배 검사로부터 고소에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수사했던 검사가 이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내일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하겠다고 벼르는 검사인데 반격일까요? 공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 민주당이 자신을 탄핵한 사유가 거짓이라며 내일 경찰에 고소장을 내기로 했습니다. 고소 대상은 검사 출신인 민주당 이성윤 의원입니다. 이 의원은 박 검사가 2019년 특별활동비로 술판을 벌이고 검찰청 민원실에 용변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검사 탄핵소추안 첫머리에 등장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검사장은 수십 병의 진도 홍주와 연태 고량주를 준비했고 간부들 또한 각자 특활비로 술을 구비했다고 하며 현재 해외 연수 중인 박 검사는 내일 고소장을 낼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 의원이 술판을 벌였다고 지목한 날 함께 귀가한 여러 동료들이 거짓 주장인 걸 입증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고소장엔 이 의원 발언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란 점도 담겼습니다. 국회 말고도 유튜브 방송에서 같은 발언을 했고 허위인 줄 알고도 발언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박 검사가 당시 수사검사였습니다. 박 검사는 이 때문에 이 의원이 자신을 탄핵한 것은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합니다. 검사 탄핵에 대한 검찰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 내부 회의에서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길거리 싸움을 걸어온 것이라고 이번 탄핵을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여당 대표를 뽑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다 보니 윤심이 역시 관심이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당권주자 3명이 처음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한동훈, 원희룡 후보 모두 악수를 했는데 어떤 장면이 연출됐을까요? 손인혜 기자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 행사장 안으로 들어서는 윤석열 대통령,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차례로 악수합니다. 허리를 살짝 숙이고 윤 대통령을 맞는 나 후보, 한박 웃음으로 반기는 원 후보 다음으로 한 후보는 살짝 미소를 띤 채 예우를 갖춰 인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큰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원 후보는 주먹을 불끈 쥐고 대통령 연호에 박자를 맞추는 반면 한 후보는 정면을 응시하다 옆자리 친윤 권성동 의원과 대화를 나눕니다. 나 후보는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자신이 적임자라고 했습니다. 한쪽은 너무 대통령과의 신뢰관계가 파탄됐고 또 한쪽은 너무 대통령을 팔았기 때문에 사실 두 분 다 자유롭지 않다. 나란히 인천을 찾은 원희룡 한동훈 후보는 총선 패배 책임론과 관련 날선 발언을 주고받았습니다. 비대위원장은 원희룡, 선대위원장은 한동훈 세우는 게 최상의 경험도 살리고 어떤 인기도 살리는 방법이다. 그랬다면 과연 총선 결과가 이랬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나경원 원희룡 후보 역시 전국 선거의 공동선대위원장이셨고요. 윤상현 후보는 인천의 총괄 선대위원장이셨다. 윤상현 후보는 대통령과 당대표의 갈등으로 당이 분열하면 또다시 무너질 것이라며 한 후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네, 성혜란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만났어요. 뭐가 달랐어요?
맞습니다. TK만 달랐습니다. 네, 오늘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이 당대표 후보들 중 누구를 마음에 둔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일단 전국에선 원희룡 후보가 44.4%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뭐 예상 가능한 결과인 것 같아요. 원 후보가 요즘 윤심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원 후보가 출마 이후에 계속 밀고 있는 이 한동훈 배신자론이 먹힌 걸까요? 내가 옳다라고 밀고 들어가면서 대통령을 코너로 몰게 되면요. 그게 결과적으로 배신이 될까? 저희가 미리 경고음을 울려드리는 거죠. 배신은 처음부터의 배신이 아니라 결과가 배신이다. 그런데 보면 TK는 달랐어요? 네, TK는 달랐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서는 오히려 윤 대통령이 마음에 두고 있는 후보 한동훈 후보가 35.4%로 1위였습니다. 제가 TK 지역 정치인의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 윤 대통령이 그래도 20년 인연인 한 후보에게 마음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진짜 윤심은 뭡니까? 겉으로는요, 이 개입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대통령실 기류를 취재를 해보면 이 원 후보 쪽에 가깝다는 쪽이 다수였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도 엿보이는 걸까요? 이 윤 대통령을 마주친 한 후보의 표정보다 원 후보가 더 활짝 웃고 있죠. 윤 대통령과 넥타이 색깔부터 한마음처럼 보이네요. 하지만 대통령실 절대 대놓고 개입하진 않겠다고 합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필리버스터 밤새 진행이 됐는데 필로버스터 주무시고 계시네요. 네, 아시겠지만 필로우는 베개를 뜻하죠. 온라인상에서는요, 필리버스터가 펼쳐진 본회의장에 베개가 필요하단 말이 나왔는데요.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상당을 북한 조선노동당 및 대남 공작기관에서 통해 조선노동당에 지급하여 2021년 네, 졸았던 이 국회의원들이요, 이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면서 사과했습니다. 네, 성 기자가 오전에 필리버스터 진행되는 본회의장에 직접 가봤다던데 최수진 의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제 졸았던 최 의원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동료 의원들과 대화 중이더라고요. 이 여당 의원들이요, 어제 논란을 의식한 듯이 한 번씩 자세를 고쳐 앉기도 하고요. 네, 자, 방금 저 의원은 또 조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지켜봤는데요. 슬쩍 고개를 떨구다가 다시 일어나서 아무 일 없던 듯이 휴대전화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필리버스터 도중에 피부빛값 논란이 있었어요? 네, 상대당 의원의 낯빛까지 걱정할 줄은 몰랐는데요. 낭독할 게 많이 있어서. 아이고, 서영근 또 언제 오셨네. 그래. 고마워요. 저희 화이트닝 그 로션이나 사주면서 말씀하세요. 네, 오늘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누가 네 편이고 누가 내 편입니까? 네, 이 세 사람 모두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들이죠. 이 밀착하거나 견제하면서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정치 신인인 한동훈 후보가 주요 타깃이 된 것 같습니다. 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그 여의도 문법 안 쓴다 그러셨던 분조차도 요즘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여의도 문법에 지금 슬슬 젖어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홍준표 시장도 오늘 전당대회 흐름이 1강에서 1중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바람 섞인 진단도 내놨습니다. 그러면 오세훈, 홍준표 두 시장은 같은 편입니까? 최근 홍 시장이요, 이 한 후보의 셀카 정치를 비판하면서 오 시장 같은 미남이하면 이해가 간다고 했었죠. 이 오 시장이 오늘 후일담을 전했습니다. 홍준표 시장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형님 잘생겼다고 칭찬해줘서 고맙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와주고 계시죠. 네, 홍 시장의 한 후보 공격은 한 후보를
도와주는 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밀고 당기기인가요? 오 시장 내일 한동훈 후보 만난다면서요? 맞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도 관심이 가는데요. 이미 최근 신경전도 있었죠. 근데 런닝 셔츠를 국민들 보시라고 공개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또 언제든 같은 편이 될 수도 있는 게 정치죠. 내일은 한 편처럼 같은 목소리를 낼지 지켜보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희생자들의 발인식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눈물로 배웅했는데요. 추모 물결 속에 희생자 조롱글이 이어져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글을 누가 작성했는지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유가족들이 절을 하며 고인에 가는 길에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영정사진을 꼭 붙든 채 유족들은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서울 시청역 역주행 돌진 사고 희생자들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고인의 동료와 친구들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30년 지기 동네 친구가 변을 당했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부산에서 달려온 친구도 있습니다. 안 믿겼죠. 계속 그 사망자 명단도 본 걸 또 보고 해도 맞나 싶고 CCTV 영상까지 수백 번 돌려가면서 맞는지 보고 그랬어요. 사고 현장 인근에는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됐는데요. 누군가 이곳에 사고 피해자들을 조롱 비하하는 쪽지를 붙였는데 비판 여론이 일자 지금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희생자를 모욕 비하하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참사 현장에도 등장하자 경찰은 작성자를 찾으려고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추모 현장에 와서 그런 글을 쓰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떻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경찰은 오늘 오후 병원을 찾아가 사고 운전자를 2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운전자는 오늘 첫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해 들지 않았다는 취지로 급발진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주차장 택시 돌진 사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채널A가 사고의 전 과정이 남긴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급발진이라는 택시 운전자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정황이 발견됐는데요. 이기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주차장에 손님을 내려주고 출발하는 택시. 차를 돌리려고 방향을 꺾어 후진하다 뒤에 있던 구급차와 충돌합니다. 구급대원이 손을 뻗어 운전자를 불러보지만 택시가 갑자기 진행 방향을 바꿔 응급실 외벽으로 속도를 높입니다. 벽을 받고 튕겨져 나온 택시는 근처에 있던 사람들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가까스로 충돌을 피한 외국인 남성이 택시를 발로 차고 화를 내는 모습도 보입니다. 택시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급발진이라고 주장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뭐 하실 말씀? 아니 너무 하죠. 뭐 어떤 상황이었는지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택시가 사람들을 충격하는 순간까지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은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진술과 배치되는 정황입니다. 사고 택시에 달린 블랙박스 영상을 본 택시 회사 관계자도 구급차를 받고 당황해서 급히 가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운전자분은 급발진 쪽은 뭐 주장하셨다고 하시는데 회사 쪽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건 전혀 아니고. 사고 직후 운전자 마약 간이 검사에선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고령인 운전자가 먹는 약이 많다고 진술했다며 진통제 등을 복용하면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어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자 운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급발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강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건물에 돌진합니다. 주변에 있던 행인들은 놀라 황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5년간 접수한 급발진 의심 신고 건수는 136건입니다. 브레이크 페달이 말을 듣지 않는 급발진 의심 상황에서는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EPB를 누르는 게 효과적입니다.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시속 50km로 달리다 EPB를 누르니 차량이 13m 정도 나아가다 멈춥니다. 기어를 중립으로 두면 제동거리가 더 줄어듭니다.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EPB를 작동시키면 제동거리가 짧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에 있는 이 버튼이 바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입니다. 페달 작동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EPB는 기존 사이드 브레이크가 대체된 것으로 2010년 이후 출시된 차량 대부분에 탑재됐습니다. EPB를 눌러도 차가 멈추지 않을 때는 주차된 차량 뒷부분이나 평평한 벽 등 비교적 안전한 곳에 충돌하는 게 낫습니다. EPB를 작동시켜도 차가 서지 않을 때는 가장 안전한 곳에 충돌해서 사실 자동차의 제동력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 전문가들은 고속 주행 중에 바로 시동을 끄면 차가 뒤집힐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마약 투약하고 차량을 운전해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롤스로이스남, 람보르기니남 기억하시죠?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약물을 불법 투약해온 의사와 투약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현금만 주면 곧바로 수면 마취제를 놔주는 모습이 영상에 다 담겼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채 5만 원권 현금을 세는 남성. 병원 관계자가 돈을 건네받아 액수를 확인하더니 잠시 후 남성의 팔에 주사기를 꽂습니다. 다른 여성은 수면 마취제를 더 놔달라며 손을 비비며 사정합니다. 주사를 맞고는 고맙다며 의사를 껴안고 손아트를 만들어 보여줍니다. 마약성 수면 마취제를 맞자 손을 부들부들 떨거나 균형을 잃고 침대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경찰이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의사와 투약자 등 42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주사를 한 번 놔줄 때마다 최대 30만 원씩 받았는데 그렇게 병원이 챙긴 돈이 20억 원이 넘습니다. 한 번의 실패, 하루에 15시간 동안 마약류 주사를 계속 놔주기도 했습니다. 투약자가 돈이 떨어진 경우에는 그 지불각서를 받고 외상으로 추가 투약해준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지난해 불법 투약 후 교통사고를 낸 이른바 롤스로이스남과 주차 시비 후 흉기난동을 벌인 람보르기니남을 수사하다가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수면마취제 프로포폴과 달리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70여 명은 마약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만 받고 형사처벌을 피했습니다. 경찰은 법무부 등의 에토미데이트도 마약류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어르신들에게 건강식품을 팔고 폭리를 취해온 일명 떴다방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4만 원짜리 건강식품을 98만 원에 팔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사기를 쳐왔을까요? 공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자신들의 홍삼 제품에는 좋은 성분이 들었다고 홍보합니다. 이건 만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홍삼 집에 많은 거 알아요. 정말 민감을 해보고 싶은. 한 할머니가 사겠다고 하자 박수를 유도합니다. 저쪽에서만 샀다고 자랑하고. 이런 방식으로 건강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판 이른바 떴다방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만 원짜리 제품을 98만 원에 판매하는 등 최대 24배 넘게 폭리를 취했습니다. 판매 금액만 26억 원. 3년간 홍보관 등을 운영하면서 1,700여 명에게 제품을 팔았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소외감도 느끼니까 오면은 엄청 친절하게 해요. 물건을 제일 많이 사실 분은 한 5천만 원 정도. 일당은 화장지, 쌀을 무료로 주거나 무면허 도수 치료까지 해주며 환심을 샀습니다. 나오실 때는 쌀, 계란, 휴지해가지고 매일 종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제품을 먼저 가져가도록 한 뒤 나중에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주소지로 찾아가 끝까지 돈을 받아냈습니다. 경찰은 떴다방 업체 대표와 홍보 강사 등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관련자 1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카지노를 드나들며 도박을 하다가 수백만 원을 잃은 중국인. 화가 난다며 투숙하던 호텔 객실에 불을 질렀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사복 경찰관들이 숙박업소 주변을 살핍니다. 잠시 후 건물에서 중년 남성을 데리고 나와 승합차에 태웁니다. 중국 국적 50대 A씨입니다. 새벽 2시 반쯤 강원랜드 호텔 객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광화범은 범행 후 자신이 머무르던 월세방에서 잠을 자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엄청 잘하죠. 엄청 순해 착해. 어제 집에 갔다 온다고 간 거지. 평소 월세방에서 지내던 A씨는 범행 전날 호텔방을 예약해 투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객실이 모두 탔고 투숙객 6명이 연기를 마셔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불이 10여 분 만에 꺼지면서 큰 화를 면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카지노에서 돈을 잃고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수십 차례 카지노를 드나들었고 수백만 원 넘게 잃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전 시장 철물점에서 인화성 물질을 담을 기름통을 산 뒤 가방에 숨겨놓고 이동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56,000원 주고 사놨죠. 아무것도 안 들었더라고요. 새까만 가방, 긴 가방. 그래서 뭐 희한하다 가방을 지금 사가지고 왔는데. 경찰은 A씨에 대해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경기 용인의 아파트 공용 현관 지붕이 종이가 접히듯 꺾여버렸습니다. 주민들은 부실 시공 탓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서창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마치 톱으로 썬 듯 아래로 꺾여 있는 지붕. 끝부분만 붙은 채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아파트 출입구 주변은 폭격을 맞은 듯 콘크리트 잔해가 널려 있습니다. 아파트 공용 현관 지붕이 붕괴됐다는 신고가 구청에 접수된 건 지난 1일. 그냥 샤시 깨지는 소리랑 진동이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현관 입구가 다른 데도 무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사고 당시 지나는 주민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붕괴됐던 공용 현관 지붕이 치워졌고요. 단면 부분에는 이렇게 흰색 시트지를 붙여놨습니다.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안전에 주의하라는 안내문도 붙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은 지 30년 된 건물. 일부 주민들은 지붕이 떨어진 단면에 철근이 보이지 않았다며 부실 시공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 부위를 보면 당연히 누가 봐도 당연히 철근이 양쪽에 없다 보니. 하지만 시공사 측은 철근은 들어있었다며 균열과 빗물 유입 등 다양한 영향으로 붕괴된 걸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용인수지구청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안전점검 결과를 보고 시공 과정에 위법 사항이 있는지 등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관장과 이혼 소송을 대법원으로 가져가기로 했죠. 재산 분할 액수가 워낙 크다 보니 법원에 내야 하는 수수료만 43억 원입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산분할 2심 소송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판단을 요구한 소송의 규모는 1조 3,808억 원입니다. 소송 금액이 커지면 비례해 일종의 수수료인 인지대도 올라갑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최 회장이 법원에 내야 하는 금액은 43억 원에 이르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인지대를 내라는 법원 요구가 최 회장 측에 전달된 건 지난달 29일. 통상 일주일 정도 납부 기간을 주는데 최 회장은 내일까지는 이 돈을 내야 합니다. 이 돈을 내야 소송 기록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재판도 시작됩니다. 앞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도 2심 재판 때 인지대 47억 원을 냈습니다. 개인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라 자비로 내야만 합니다. 두 사람이 지금까지 3번의 재판에 들이는 수수료만 124억 원 규모입니다. 이 돈은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역대 최고 인지대를 기록한 소송은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상속 분쟁으로 수수료가 170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5달째로 접어들면서 참다 못한 환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희귀병을 앓는 딸이 치료를 못 받아서 이별이 찾아올까 두렵다는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홍난 기자가 절박한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온 환자와 그 가족까지 4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환자 없이 의사 없다. 집단 휴진 중단하라. 의료 공백이 5달째 이어지고 있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직접 거리로 나온 겁니다. 환자단체 92곳이 대규모 집회를 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 딸이 치료도 못 받고 저와 이별할까 봐 오늘이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희귀병 딸을 둔 어머니의 호소에 다른 참석자들도 눈물을 흘립니다. 각자 사연은 다르지만 한 목소리로 의사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충북에서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 국민을 볼모로.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무섭지요. 그나마 안 봐줄까 봐. 다른 병원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검사를 하고 오라고. 오늘부터 무기한 진료 축소에 들어간 서울 아산병원은 한산한 모습입니다. 사전 진료 조정에 큰 혼란은 없었지만 환자와 가족들은 불안합니다. 우리 딸은 오늘 수술하는데 그래서 한번 와본 거예요. 지금 뭐 변동이 있나. 고려대 의료원과 충북대병원도 각각 오는 12일과 26일부터 진료 축소를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거짓말 탐지기, 이 수사 기법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의뢰자의 절박함을 상술로 악용하는 이 사설업체들이 우후죽순 늘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김승희 기자입니다.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이 진실함을 알리려 안간힘을 쓰죠. 그런데 일부 사설 거짓말 탐지 업체에서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상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해준다는 한 사설업체는 상담을 시작하자 가격 흥정을 합니다. 1회에 90만 원인데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검사를 할 수 있고 검사비도 할인된다는 겁니다. 증거 능력도 인정된다며 검사를 부추깁니다. 진실하고 하면 손이 유능한 경우도 더 큰 힘을 받아요.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사설업체 검사 결과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일부 성범죄와 같이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하고 당사자 진술이 중요한 사건에서 간혹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정도인데 이마저도 검사의 전문성과 정확도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사기관에서 거짓말 탐지 검사를 할 때 사용하는 기계인데요. 이 호흡이나 혈압, 피부 전류 등 몸에 생기는 변화를 토대로 결과가 나옵니다. 이름은 김성희가 맞습니까? 네. 아직 미혼이신가요? 아니요. 거짓말을 하자 호흡이 느려지고 곧 탐지기에도 반응이 옵니다. 수사기관에서 검사받는 노하우를 가르쳐준다고 홍보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검사 받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정확하게 잘 나오나 이런 부분 누구도 얘기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가격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검사비는 80만 원, 보건스펠트고 감정사는 50만 원. 법조계 관계자들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수사기관의 거짓말 탐지기에 비해서 사설 거짓말 탐지기는 이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증거 채택 가능성도 거의 없고 하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업체를 관리 감독할 법 규정은 없습니다. 미국과 영국처럼 협회나 정부기관이 나서 규제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협회나 학교 기관이 그 중심이 되어가지고 사설 기관의 검사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그런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정부는 거짓말 탐지 등 사설 법과학 업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현장 카메라 김승희입니다. 적의 잠수함을 어항 속 물고기로 만들겠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첫 출격 지시를 내리면서 자신만만해했는데요. 현존 최강의 해상 초계기 일명 포세이돈이 국내에 공식 도입됐습니다. 김용선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포세이돈 제로원 출격! 출격 지시가 내려지자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가 활주로를 내달린 뒤 동해상공에 솟아오릅니다.
지난달 미국 보잉사로부터 인수된 포세이돈의 첫 공식 출격이 이루어진 겁니다. 포세이돈은 162석 규모의 여객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크기가 큽니다. 승무원은 9명만 타는 대신 첨단 탐지 장비를 가득 실었습니다. 기존 우리군의 해상 초계기인 P3에 비해 최대 30% 정도 레이더 탐지 범위가 들어 신포, 원산 인근 등 북한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적 활동을 더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습니다. 물속 잠수함을 찾을 수 있는 음파 탐지 부표, 소노부이도 120여 개가 들어 있습니다. 대한미사일과 어뢰로 탐지한 적을 직접 경멸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서해 NLL 도발 우려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그 자체가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인 겁니다. 포세이돈은 적 잠수함을 어항 속의 물고기로 만들 것입니다. 이제 적 잠수함에게 바다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해군은 포세이돈을 총 6대 운영합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아무도 날 밀어낼 수 없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사퇴설을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당 안팎에서 사퇴로는 더 커지고 있는데요. 주말이 분수령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 최주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 사퇴 압박을 전방위로 받고 있는 가운데 사퇴 가능성을 암시하는 측근발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바이든의 측근을 인용해 대통령도 며칠 안에 유권자를 설득하지 못하면 대선 후보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향후 유세 현장 등에서 분위기를 반등시키지 못하면 사퇴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백악관은 보도 2시간 만에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Is President Biden considering stepping down? Absolutely not. And you heard, I believe, directly from the campaign as well. 바이든도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 회의에서 나는 달릴 것이다. 누구도 날 밀어내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의 최신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8%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 TV 토론 전 6%포인트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선 현역 의원의 사퇴 요구가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The process is already in place to make it a mini primary, and I would support that. Absolutely. 미국에서는 현지 시간 내일 예정된 방송 인터뷰와 주말 현장 유세가 이 바이든의 대선 완주 가능성을 가릴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뉴욕 물가 비싸기로 유명하죠. 이 살인적 물가에 뉴요커들 사이에서 반값 햄버거가 인기라는데요.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뉴요커들을 취재했습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위치한 맥도날드 매장. 전광판에는 $5, 우리 돈 6,900원짜리 햄버거 세트 메뉴가 나왔다고 홍보 중입니다. $5 meal? Is that popular here? Yes, right now. Yeah. 햄버거는 물론이고 치킨 너겟과 감자튀김, 음료수 등 저가임에도 구색을 갖췄습니다. 맥도날드 대표 메뉴인 빅맥 세트와 비교하면 치킨 너겟 메뉴가 오히려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물론 햄버거 패티가 차이가 나지만 빅맥 세트 가격이 $13, 우리 돈 18,000원임을 감안하면 가성비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For $5, it's so good. The restaurants is very expensive. 웬디스와 버거킹 등 다른 패스트푸드점들도 비슷한 구성으로 $5 세트 메뉴를 잇따라 내놓으며 이른바 초저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미국 패스트푸드 가격은 5년 전 대비 33% 올랐습니다. 고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이곳 뉴욕에서도 외식을 줄이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I do try and cook at home more just for health and because it's expensive. I have reduced going out to eat because of the prices. So if she's like, hey, let's go out to eat in New York, I'm like a little bit hesitant. 현지에서는 미국 패스트푸드 업체들의 저가 상품 출시가 고물가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역발상 자구책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쇼핑몰에서 괴한이 무장군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 중 1명이 숨지기 전에 용의자를 사살했는데요. 현지 경찰이 배우를 쫓고 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즐겨 찾는 쇼핑몰, 무장한 군인 2명이 음료를 든 채 걸어갑니다. 그런데 뒤에 있던 파란 반팔 셔츠 차림의 남성이 갑자기 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릅니다. 피습당한 군인들은 곧바로 소총으로 도주하는 남성을 향해 발포합니다. 총을 쏜 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옷가게 문 앞에 쓰러졌고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현지 시각 어제 이스라엘 북부 카르미엘의 한 쇼핑몰입니다. 이 사고로 19살의 트럭 운전병이 숨졌고 다른 1명도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총에 맞은 용의자도 숨졌습니다. BBC 등 주요 외신들은 이 남성이 아랍계 인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גם את האזור הקרוב, גם את המעגלים השניים וגם את העיר ובעצם את כל המחוז, יישובים עירוניים.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을 테러 행위로 의심하고 용의자의 가족들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범행 동기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단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지하드는 이번 사건이 영웅적 작전이라며 칭찬하는 글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과 관련된 범죄가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반도체 공정하면은 하얀색 모자와 방진복을 입은 근로자 떠올리기 쉬운데요. 삼성전자가 100% 무인 공정을 위해서 인간의 형태를 한 로봇을 테스트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신선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상당 부분 자동화로 운영되지만 방진복을 입은 사람도 공정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2030년에는 AI가 탑재된 인간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해 반도체를 만들게 됩니다. 완전 자동화, 무인 공장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 같아요.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를 만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양팔 로봇을 구입해 최근 테스트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인 공정은 기존 공장이 아닌 신규 반도체 공장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향후 인구 감소로 반도체 인력 확보가 어려울 것에 대비한 조치인데 환경과 안전 문제도 고려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전자 직원들이 백혈병 걸리고 했을 만큼 반도체 공정 자체가 유독 화학 물질을 많이 쓴다며 이런 부분에 로봇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은 삼성전자 반도체 외에도 휴대전화와 가전공장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휴머노이드 로봇 테스트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1인당 신용카드 수가 평균 4.4장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약계층들이 카드로 빚을 내고 돌려막기를 하면서 악순환에 빠지고 있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고깃집을 운영 중인 김모 씨. 급전이 필요해지면 높은 금리에도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거나 카드론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어려울 때 카드론 그런 것까지 썼었어요. 8,300을 빼쓰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돌려받기가 되는 거예요. 카드론으로 일단 급한 불을 끈 뒤 상환 기간이 돌아오면 또 다른 카드로 돌려막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경제활동 인구 1인당 신용카드 소지수는 평균 4.4장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발급된 신용카드 수도 약 1억 3천만 장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서민 경제 어려움이 크고 대출 문턱이 높아지다 보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대출받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어서며 5개월 연속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5개 제한이 있는 미국처럼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현실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장마철에 아이들 장화나 우산을 해외 직구로 살 때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린이용 장화에서 기준치의 700배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는데요. 김민환 기자입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며 장화나 우산, 우비 등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린이용 장화 가격은 10,000원 선, 저가의 디자인도 다양합니다. 인터넷에 보다 보면 광고도 많이 뜨고 하기 때문에 중국 플랫폼에 아무래도 관심이 가게 마련이에요. 가격적인 측면도 그렇고요. 가격은 저렴하지만 서울시 조사 결과 일부 제품은 유해물질 범벅이었습니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장화입니다. 이 리본 장식에서 기준치의 700배에 달하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수제는 성조숙 중 갑상선 기능 이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선 어린이 우산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정부가 리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용품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물놀이용품인 튜브를 포함해 어린이 물놀이기구 9개 중 7개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좀 싸게 파니까 장화 같은 거랑 이런 것들을 구매를 실제로 했었는데요. 규제를 해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서울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어린이용 물안경과 수영복으로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감염되면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는 호흡기 질환 백일해입니다. 올해 5,100명 넘게 걸렸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0배 넘게 폭증한 겁니다. 왜 그런 건지 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진찰을 기다립니다. 감기인 줄 알았다가 백일해 감염이 의심돼 검사를 권고받는 일이 이 병원에서만 하루 3명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기인 줄 알고 병원 갔다가 백일해라고 하니까 그냥 큰일 났다 했어요. 올해 백일해 발생 건수는 5,100건이 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4건보다 월등히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2001년 공식 집계 이래 4자릿수를 기록한 건 처음입니다. 백일해는 증상 초기 콧물과 약한 기침이 나고 이후 기침이 심해집니다. 감기와 비슷해 초기 대처가 쉽지 않은 점이 폭증 원인의 하나로 꼽힙니다. 감기처럼 보이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도 이미 다 옮기고 있거든요. 그냥 감기인 줄 알고 검사를 안 하다 보니까 올해 발생한 백일해 환자 중 85%는 10대입니다. 영유아 백신 접종률은 높은데 청소년기부터 급감하면서 감염에 취약하다는 분석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백신 접종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다 보니까 지금 초등학교에서 백일해가 유행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침이나 콧물로 옮는 만큼 백일해를 예방하려면 손 씻기 같은 위생 관리가 필수입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헐리우드 스타 휴잭맨과 라이언 레이놀즈가 서울 고척도에 등장했습니다. 한국 사랑이 남달라 보이는데요. 김호영 기자입니다. 키움과 LG 경기가 한창인 서울 고척돔에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 잡힙니다. 사람과 배경 모두 친숙하지만 어딘가 이질감이 드는 상황. 갑자기 훅 들어와서 놀라신 분 많을 것 같은데요. 션 레미 감독과 라이언 레이놀즈 그리고 휴잭맨 대배우들이 거의 근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야구장부터 찾은 겁니다. Here is another level from when you see America. Maybe 5,000 fans singing, cheering in unison. It was amazing. And my watch kept doing the it's too loud, leave thing it does. And it's only ever done that at a Taylor Swift concert when they were screaming so loud that 휴잭맨은 2006년 첫 내한을 시작으로 이번이 벌써 6번째 방문입니다. 2009년 서울시 홍보대사로 위촉돼 활동했을 만큼 한국 사랑이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입니다. Some time ago, I was made a goodwill ambassador to Seoul. I don't know if that ends. I assume I still am a goodwill. I feel like a goodwill ambassador to Seoul. I drive a Hyundai. 다 같이 한복 입고 포토타임을 갖기도 합니다. 이들이 연신 한국에 대한 애정을 과시하는 건 영화 홍보 때문입니다.
이번 달 개봉하는 데드풀과 울버린은 히어로에서 은퇴한 데드풀이 울버린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액션 영화. 최근 마블 영화 흥행 성적이 저조한 가운데 반전을 꾀할 기대작으로 꼽힙니다. 전 세계 최초 개봉 국가로 한국과 일본을 선택할 만큼 아시아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프로야구 전반기 관객이 사상 처음으로 6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잠실에서는 말로 홈런이 2개나 나왔는데요. 장치혁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6대3으로 롯데에 석점 뒤진 5회 말. 두산 양석환의 말루 홈런으로 승부가 단번에 뒤집힙니다. 그리고 9대8, 한 점 차로 쫓기던 8회 말. 이번엔 양의지의 방망이가 폭발합니다. 두 번째 말루 홈런으로 승부에 쐐기를 박습니다. 잠실 야구장에서 한 경기에 말루 홈런이 2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롯데는 2회 초에 6점 차로 점수를 벌려놨지만 단번에 뒤집힌 겁니다. 기아도 어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6월에 3경기 중 하나였던 역전승 비율이 7월 들어선 2경기 중 하나가 역전승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연일 예측할 수 없는 승부가 이어지면서 팬들은 경기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올 시즌 누적 관객은 오늘 경기로 6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즌 반환점을 돌기 전 600만 명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추세가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후반기에도 이어진다면 사상 첫 1000만 관중 달성도 가능합니다. 올 시즌 엄청난 흥행은 팀들의 우열을 가리기 힘든 평준화 덕분입니다. 최하위 키움조차 가을 야구를 꿈꾸고 있을 정도입니다. 짜릿한 재역전승을 포함해 6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를 만들어가다 보면은 또 어린 친구들도 이렇게 좋은 기운 받아가지고 또 강한 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률 4할을 훌쩍 넘는 키움은 역대 최강 꼴찌팀으로 불립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지금 중북부 곳곳에 내리는 비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짧게 내리겠지만 강한 집중호우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오늘 밤사이 중부지방에, 내일 새벽에는 남부지방에 시간당 30mm로 강하게 퍼붓겠고요. 돌풍과 벼락도 동반되겠습니다. 양은 서쪽을 중심으로 더 많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에 100mm 이상, 경기 북부에 80mm 이상, 호남에도 최대 80mm가 예측되고요. 그 밖에도 5에서 60mm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다시 강해집니다. 대부분 순간 풍속이 초속 15m, 강원 산간은 초속 25m로 특보 수준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한편 강한 비바람 속에 밤사이 강릉과 대구, 제주 등에서 열대야 더위가 예상되고요. 내일 낮에도 서울 28도, 강릉 32도, 전주 33도로 무덥겠습니다. 비는 다음 주까지도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국회 개원식이 미뤄졌습니다.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국민의힘이 개원식 불참을 선언했고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도요, 민주화 이래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이 오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국회 협조 없인 대통령이 민생 챙기기 어려운 게 현실이죠.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한 대통령 발언으로 마침표 찍겠습니다. 국민만 바라보는 훌륭한 정치.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